슬프다. 군에 평생을 바친 나 아들이 군대에서 죽을 줄 몰랐기에 어머니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그들을 잡아 죽일 것이다.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필요 없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 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숨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건 보상이 아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투스닥, 2개의 별을 가진 단일 군대. 저 별들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벽 4시 15분. 쏟아지는 햇살 속 검은색 군용 지프차가 한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다. 여자는 차에서 내려 빗물에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았다. 차세리는 군복의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오늘은 규정 따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녀의 뒤로 헌병 차량들이 도착해 정문을 포위했다. 부대는 조용하고 불빛 하나 없었다. 세리는 한 달 전 육군 최초의 여군 소장이었다. 모든 언론이 그녀를 위대한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 극찬했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그때쯤 아들 준노는 3주,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준노의 마지막 전화는 짧았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긴 침묵이 흘렀다. 어제 도착한 익명의 봉투가 교무실 세린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간략한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준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마치 영혼을 잃은 듯 텅 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제발 비켜주세요. 세린의 손이 떨렸다. 정문 앞은 재빨리 지프차를 찾아 총을 들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사단장은 새벽에 부대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세린은 차창을 내렸다. 경비원의 얼굴은 창백했다. 소령 계급이 빛 속에서 빛났다. 회장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부대는 검사를 받을 것이다. 모든 병사를 소집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국방부는 타이세인에게 특별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 문서는 문성재 법무참모장이 담당했다. 어젯밤에 급히 작성했다.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었지만 세린에게는 상관없었다. 아들이 사망한 후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가. 일순간 부대는 아수라장에 빠졌다. 헌병들이 병영으로 이동하는 동안 상황 통제실의 진행 상황, 병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 부대는 밤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세린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잠시만 기다리며 심호흡을 하라.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린은 일주일 전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를 비공식 방문했었다. 그녀는 인권감시관으로 변장하고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사단장이라는 신분을 숨겼다. 부대장인 박경태 중령은 갑작스러운 감시에 놀랐지만 침을 삼키고 미소를 지었다. 군인들과 비밀 회동이 필요합니다. 세리가 또렷하게 말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세리는 막사에 들어서면서 몰래 준호의 이름을 물었다. 순간 병사들의 표정이 사라졌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내했다. 이준호는 누구인가? 세탁소에 있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다. 부대에서 가장 먼 곳이 세탁소다. 문을 열자 표백제 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준호는 혼자 일하고 있었다. 왼쪽 눈에는 멍이 들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다. 준호는 방에 들어서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들의 왼손 손가락은 물론 중지와 약지에도 깁스를 하고 있었다. 오른쪽 손목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 세리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준노의 눈이 떨렸다. 입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노는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훈련 중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2명의 상병이 세탁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아, 장군님 아들이니. 한 명이 미소 지었다.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준우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숨을 멈췄다. 그제야 아들은 어머니가 감찰관 제복을 입고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준호는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세리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준호는 움찔했다. 신체 접촉이 불편했다. 그 순간 세리는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리는 세탁실을 나와 사무실 지휘실로 향했다.
그의 책상 앞에는 PAR 중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태는 거짓 미소를 지었다. 체리는 경감 배지를 떨어뜨렸다. 박경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고의 여군 지휘관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세리는 숨을 헐떡였다.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박경태는 땀을 흘리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세리는 박경태의 말을 끊고 탁자를 콱 내려쳤다. 군대는 너무 혹독하거든요. 30년 군 복무를 했는데 이게 훈련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령관실 입구를 나서며 세리는 결심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대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세장 군무실로 돌아온 세리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다. 세리는 새벽 5시에 법무부장 문성재에게 연락했다. 졸린 문성재는 군단 사무실로 들어왔다. 세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암호명, 불도저 작전.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세린을 문성재는 놀란 듯 바라보았다. 불도저 작전이라고요. 사령관님, 진짜 전쟁이 아니면 승인될 수 없습니다. 세리는 노인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문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파일에는 익명의 제보와 준노의 부상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내 아들은 지금 전장에 있다. 파일을 읽어 내려가는 문성재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다. 끔찍하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르겠는가. 세린의 눈이 번쩍였다. 그것을 찾아내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지금 당장 헌병특공대를 구성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겠다. 문성재는 잠시 실망했다. 그는 인정했다. 그리고 세린에게 더 많은 서류를 건넸다. 이 정보는 어젯밤에 접수되었습니다. 민태석 병장이 오디오와 비디오를 몰래 녹화했습니다. 세린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강지훈 병장은 준노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젠장, 장성아. 어머니가 여기서 널 구할 순 없어. 그 뒤에 이어진 구타 장면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아야 해, 문성재. 조용히 말해. 강지훈은 배경이 깨있는 것 같아. 몇몇 소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장성재라는 소문도 있고 그는 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세리는 한숨을 쉬었다.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것은 오늘 밤 결정될 거야. 백화영 대위가 부대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이의가 있더라도 멈추지 마. 문성재,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본부장, 이게 성사된다면 군 검찰에 고발해야 할 거야. 문성재는 세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창문 안에 세린의 실루엣은 강철 같았다. 그녀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모습은 차갑고 변함없었다. 세린은 오후 2시에 백화영 대위와 통화했다. 백화영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령관님, 두 번째 범인은 서인호 일병입니다. 그는 강지훈의 오른팔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서 모든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세리는 갑자기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육군 병원이었다. 사령관님, 즉시 오셔야 합니다. 이준호의 부사령관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린의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성재는 세리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불도저를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즉시 팀을 소집하세요. 인천 국군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세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의사의 설명을 경청했다. 척추 타박상, 갈비뼈 2개 골절, 그리고 뇌진탕. 특히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 정말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유도 모른 채 억눌렀습니다. 생동감 넘치던 심장이 떨어졌다. 준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입니다.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왜 제가 모르는 걸까요? 당장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성재는 병원 복도 끝에서 뛰쳐나왔다. 사령관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인권감시단과 특수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문성재를 주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르지 않아.
그들은 체포되어야 한다. 만약 각자가 무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면 문성재는 계속 궁금해했다. 박경태 중령도 마찬가지일까? 세린의 목소리가 매우 차가워졌다. 특히 그 아이는 범죄를 알면서도 무장하지 않은 자는 공범과 다를 바 없다. 떠난 후병원으로 향하던 세린은 곧장 지프차로 향했다. 운전석에 앉은 세린의 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육군 최초의 여소장이라는 칭호도 모든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세린은 새벽 3시 45분 준노의 부대에 도착했다. 그녀는 헌병대 차량 10대와 불도저 한 대 앞에 서 있었다. 세린은 제복 위에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규정에 어긋나긴 했지만 규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백하영 대위는 세린에게 다가갔다. 대장님, 부대 전체가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리야, 불 조심하세요. 백화영의 시야가 정문에서 경적을 울리며 커졌다. 사령관님, 그렇게 한다면 세린은 백화영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제 아들이 곧 죽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마차는 부대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큰 문이 새막대기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헌병차 사이렌도 동시에 울렸습니다. 밤새도록 주변 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가 부대를 향해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태 반장은 파자마를 벗어던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세린은 헌병에게 지시를 내리고 박경태를 무시했습니다. 모든 기숙사에 배치하고 강지훈과 서인우를 즉시 체포하십시오. 세리의 길은 박경태에게 막혔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권력 남용 범죄입니다. 세리가 박경태가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멱살을 잡을 겁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대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놀란 표정의 병사들이 막사에서 뛰쳐나왔고 헌병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그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본부 건물로 향했다. 모든 진실은 그곳에서 밝혀질 것이다. 박경태는 세린을 따라가며 요청했다. 사단장님,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멈추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린은 박경태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 내 아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잖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본부 건물 입구에서 백화영 대위가 세린을 향해 달려왔다. 나는 사단장인 강지훈과 서인우를 만났다. 세린의 눈이 타올랐다.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다. 5장 세린은 백화영 대위를 따라 병영으로 향했다. 침대에서 잠에서 깬 강지우에게 헌병들이 에워쌌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거만함이 가득했다. 세린이 병영에 들어서자 다른 병사들은 뒤로 물러섰다. 공포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천천히 걷는 세린은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나. 강지훈이 비웃듯 대답했다. 네, 사령관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시리가 강지훈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제 아들을 죽인 게 당신입니까? 강지훈은 약간의 두려움을 보였지만 곧 거만하게 웃었다. 사령관님,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세린은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군인으로서 평생 유지해 온 자제력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릴 듯했다. 백화영 대위가 급히 와서 대답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백화영은 강지훈이 압수한 휴대폰을 건넸다. 준노를 때리는 장면이 화면에 녹화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강지훈은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조차 자랑스러워했다. 장성의 아들 정의를 부르는 메시지까지 연달아 왔다. 세린의 힘은 사라졌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백화영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서인호의 일기에서도 증거가 발견되었다. 장성의 아들을 길들일 계획이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다. 그래서 우리 아빠의 정체는 알아. 안녕하세요.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그러며 적절하게 받아들여졌을 백화영의 표정이 강해졌다. 그때 세린은 본능적으로 강지훈의 배경에 관한 소문이 사실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시리아는 강지훈을 내보낸 후 물러섰다.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개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리아는 백하영을 강지훈 장군이 고해 폭행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보았다. 백화영은 강지훈에게 가까이 가서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계속 웃었지만 웃은 후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내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그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백화영은 강한 사람이 곁에 없었기에 강지훈의 목을 껴안았다. 거부하지 않으면 입 닥칠 수 있니? 시리아가 막았다. 백화영을 따라가지 말자. 법으로 해결하자. 방에 들어서자. 서인우는 구금되어 있었다. 강지훈과는 달리 극도로 두려웠다. 백화영, 세린을 위한 압수 증거, 전기 충격 장치, 폭발물, 그리고 대공, 도구. 이건 단순한 구타가 아니다. 고의적인 고문이다. 세린은 증거 하나하나를 살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엎드렸다. 아들이 공격당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이 장치들을 고문했다. 세린은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문성재가 황급히 빨리 왔다. 봉쇄 지휘관 민태섭 병장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익명 자료를 제공한 자였다. 세린은 심호흡을 했다. 그를 제거해. 민태섭은 긴장된 표정으로 세린 앞에 섰다. 세린은 경례하고 허리를 숙였다.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행동이었어. 민태섭이 눈물을 흘렸다. 빨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정말 끔찍했어. 민태섭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헌병들이 모든 장교들을 밖에 모으고 있어. 세리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 이 부대에서는 모든 게 바뀌어야 해. 제6장 측정 단위 해가 뜨는 곳. 네, 염 장군님. 집 앞에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장교들의 표정과 병사들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세리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 위반이었지만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문성재가 마이크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심호흡을 하고 관찰했습니다. 부대원. 그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눈가의 불편함을. 오늘 아침 제 아들 이준로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이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입니다. 연병장에 놀라운 파도가 일었습니다. 속삭이는 말들이 전해졌습니다. 체리는 반응을 보려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제 아들은 이 부대에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전기 충격 장치의 공격을 받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뇌진탕이 발생했으며 뇌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박경태 중령은 헌병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세린은 박경태를 바라보며 노려보았습니다. 박경태 중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급을 숨기려 했습니다. 강지훈 병장의 이력서를 핑계 삼아 연병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두가 박경태를 바라보았다. 박경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린은 말을 이어갔다. 서인우와 강지훈은 체포되었다. 그들의 휴대폰과 소지품에는 증거가 있었다. 그들은 이 범죄를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군인들은 세리의 주의를 끌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겁에 질렸다. 부대를 즉시 해체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병사는 다른 부대로 전속됩니다.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세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저는 30년 동안 군에 있었습니다. 군대는 저에게 명예와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들은 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숨겨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이고 말을 이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겁합니다. 민태섭 병장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시리아. 민태섭의 안내인.
민태섭은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리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내 아들은 민태섭 덕분에 구해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전사입니다. 육군 내부고발자 명예훈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병장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시리야. 마이크를 내려놓고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박경태 앞에 선 그녀는 헌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나타났다. 박경태는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야. 강하게 응답했다. 법정에서 그는 이제 농민 검찰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세린이 돌아오자마자 박경태는 소리쳤다. 정태준 중장이 이해한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강지우는 그의 아들입니다. 세린은 천천히 박경태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중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자네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린은 연병장을 나서며 백화영에게 말했다. 국방부에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전군의 병역 문화를 재검토해야 할 때였다. 이제 해가 높이 솟은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세린의 폭풍 같은 등장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세린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준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세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의사는 준우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세린은 하루 종일 아들 곁을 지킨다. 군복을 절대 벗지 않는다. 문성재는 마치 그에게 모든 책임을 상기시키려는 듯 조용히 병실로 들어온다. 정태준 중장은 문안을 가고 싶다. 세린은 고개를 든다. 눈은 피곤했지만 유지는 여전히 굳어있다. 굳건하다. 그를 안아준다. 정태준 장관은 무겁게 병실로 들어온다. 그의 얼굴은 굳어있었고 그의 눈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세린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정태준이 먼저 말을 꺼낸다.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러 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세리가 말했다. 준노의 다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태준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은 강지우야. 군대에서 그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괴물이 되었지.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아들은 내 아들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거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준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그래서 결심했어. 더 나아가 책임을 지겠어. 오늘 아침 사표를 제출했어. 세린은 놀란 눈으로 정태준을 바라보았다. 정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더 나아가 강지훈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해. 병실은 조용했다. 그들 사이로 빗소리만 들렸다. 세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준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이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정태준이 떠난 후 문성재가 돌아왔다. 사령관님, 긍정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군검찰이 민태섭 일병과 그 증거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성재 역시 잠시 망설였다. 세린이 그를 바라보았다. 게다가 국방부는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군 복무 문화 개선을 위한 전면 수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세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최종 소식은 문성재가 조심스럽게 전했다. 하지만 사령관은 군 기강 위반 혐의까지 받았다. 무리한 수사와 부대 강제 해체가 그 외다. 세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상대로였다. 아주 잘 됐다. 문성재가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세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희망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때 세린의 손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준노가 손가락을 움찔거렸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린은 숨을 멈췄다. 준노의 눈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준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힘없이 미소 지었다. 세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엄마, 여긴 어디예요? 세린은 준노의 손을 꼭 껴안았다. 여긴 안전한 곳이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준노의 눈앞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강지훈 병장은 분명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더 이상 너와 접촉할 수 없어. 준노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살며시 입을 열었다. 엄마가 널 살려줬어. 세리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연하지. 넌 항상 엄마가 곁에 있을 거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더욱 밝게 비치기 시작했다. 따스한 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시리야, 이제 알았어.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도 끝까지 싸울 거야. 국방위원회 청문회실에서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차세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채. 그로부터 3개월 전 그녀는 직접 별 2개를 떼고 저녁에 군 복무를 지원했습니다. 세리는 평상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엎드려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군 복무 문화 개선과 최근 군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전 육군 소장 차세린 씨,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리가 인사합니다. 눈은 차분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리 씨, 먼저 묻겠습니다. 육군 최고의 장군이 군 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그토록 잔혹하게 행동할까요? 세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의 규정과 계급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군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 안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세리를 바라보았다. 세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 구타와 고문, 공격, 모욕, 그리고 파괴. 이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의장이 다시 물었다. 공식 보고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세리의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졌다. 공식 보고 시스템은 진실을 은폐할 뿐이다. 내가 증언한 진술들은 여러 번 보고되었지만 모두 무시당한다. 군인들의 보고는 군기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군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리된다. 보호된다. 세리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정리했다. 이 파일에는 인권 침해 내용이 담겨 있다. 5년 전 같은 부대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모두가 무시당한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세리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군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 첫 번째 발표에는 3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군 내 인권을 관리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 둘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다음으로 모든 장교는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가 끝난 후 세리는 준노를 찾아갔습니다. 준노는 이미 군에서 전역했지만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제 입대 후회하세요. 세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제 단호한 결정을 어떻게 후회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가 달라졌죠? 세리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민태석과 다른 용감한 군인들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더 이상 침묵하게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세린과 준호는 해질녘을 바라보았습니다. 터널은 길었지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는 개혁안의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군인권법을 훌륭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세린의 행동에 군 전체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세린은 민간군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전사자가 안전하고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우진. 이제 그녀의 이름은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